진짜가 나타나다 시즌 2 그 6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일단 당명 국민 공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 하는데요. 그거 한번 3만 개 이상이 올라왔다 그랬나요? 3,000개. 3,000개. 안 했어요. 3,000개. 그런데 한참 심사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차 심사로 우리 그 홍보실에서 122개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홍보랑 함께 그 안규백 본부장님하고 진성준 위원까지 같이 해서 28개를 줄였습니다. 투표하고 해서 28개를 줄여서 오늘 오전에 저 참 힘들었어요. 준비도 힘들었고 이제 외부 인사들 전문가들 5분을 모시고 외부? 네. 네네. 마케팅 하시는 분, 네. 뭐 변호사분, 또 뭐 디자이너도 네. 한 분 교수님들 있고 그래서 오늘 했는데 그 28개 중에서 5개로 줄였어요. 마지막 5개 줄였습니까? 네,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가시거리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일정보다 지금 상당히 앞당겨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시달려요.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홍보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데 2월 1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1월 15일 정도까지는 제가 하려고 해요. 15일 날쯤에는 아주 큰 론칭 파티가 당명이 교체된 것에 대한 행사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름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뭐 지금 굉장히 순조로워요. 나온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이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은 뭐 손혜원 위원장이 이름만 드는데 전문가라면서 왜 지가 하지 남을 시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당명에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저보다 국민들일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름을 만들면 제가 그것을 이 안에서 보고를 하고 어필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제가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길 참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민주라는 말이 민주당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 있나 진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200개 안 중에서 1,600개가 넘는 것이 이름에 민주가 들어있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분들이 이만큼의 서류가 이만큼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했어요. 제가 7시간을 꼬박 처음에 그 검토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이름을 당명 공모안을 내면서 거기 이제 설명을 써요. 근데 그 설명이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어. 반성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을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7시간 동안 이걸 검토하는데 하나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걸 읽으면서 다 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5개로 지금 추려졌다고 했는데 네. 그 5개 이름들이 각자 다 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비슷비슷한 것끼리 모인 건가요? 제가 뭐 비슷한 거 뭐 하나 겠습니까? 각자 다. 선택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선택이 오늘 참 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예. 한 가지 안이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한 가지 안에.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 페이스북에 썼던 그 제가 전율을 느끼는 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전율을 느끼는 안이 공무원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이 뭐냐 묻는데 궁금해하죠. 예.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각각 심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잖아요. 특히 진성준 의원님이 그 제가 전율을 느꼈다는 안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안을 전병헌 최고한테도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선미한테도 슬쩍 제가 카톡으로 알려주고 이은혜 의원한테도 이제 했는데 네. 다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똑같은 반응? 아니야. 전 진성준 의원은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답이 없이 조용히 카톡으로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서 왜 답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예. 내부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좋대? 근데 왜 그 그 얘기에 객관을 가로 핑계를 열고 내고 있어? 저도 별로예요라는 것 같아.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람이 폴라이트해서 예. 진성준 의원 같이 그렇게는 안 하는 거야. 저도 상당히 덜 짓궂은데 우리 정청래 최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니 나도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랬는데 보여줬을 때 본인은 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그 상황에서 의외로 정청래 의원은 진성준 의원님 같이 그렇게 돌직구를 안 날렸어요. 그래요? 근데 관심은 안 보이긴 했어요. 당명이 뭐 관심 없어. 아니 제가 전율을 느꼈다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마치 아이 같아요. 관심 없는 거 갖고 개치 않아 그래. 관심도 없어 말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좋다 옆에 거 탁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거를 근데 뭐 이건 두 번째 얘기고. 그래서 이 제가 전율이 오는 안을 너무들 반응들이 없어갖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찔렀는데 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될 거야. 아니야 아마. 들어봐 잠깐. 단 한 사람이 어머 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누구게? 누군데요? 나 알아. 그 사람- 도종환. 맞아요. 도종환. 그런 것 같아. 도종환 의원님이 너무 좋다고 약자까지 막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 갖고 시도 하나 짓기로 했거든. 그런 작전을 다 짜놨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서 도종환 의원님이 너무 그 이름을 좋아해서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이거 떨어져도 내가 한 사람만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어느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전율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 전율은 저만 전율이고 딴 사람들은 아닌 아닌 것 것 같아. 같은데 우리 당에서 도종환 의원님이 제가 전율을 느끼는 이 안을 함께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다라고 기사하고 통화를 하는 순간 바로 끊고 문자로 넣어갖고 기자가 전화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네.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났는데 도종환 의원님이 전화 왔어.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기자들이 나한테 와서 난리가 났대. 네.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율 아니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는 대표지. 근데 그 위원장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안으로 밀어붙이세요. 안에 있는 사람 말 듣지 말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내가 밑에 써놨더니 그래도 최종 후보 안에는 꼭 넣어주세요 해서 오늘 제가 최종 후보에는 넣었어요. 이제 그게 5개나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넣었어요. 그 근데 5개도 공개 안 합니까? 안 하지. 지금. 그 전율 안이 나중에 공개되면 저는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과 도종환 의원님의 무시당할 명성에 것 같아? 금이 갈 것 같아서 이럴 수가 없어. 너무 우려스러워. 완벽한 돌직구네요. 근데 그 5개 안이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오픈이 될 거예요. 그 5개 안 중에서 하나가. 마지막 후보는 그 작업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후보안 하나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3명한테 제가 우리 로고 작업을 맡겨요. 오늘 다 결정 다 했어요. 그것도. 아, 예.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 폴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 디자인을. 디자인을. 네네네. 그래서 5개 안을 다 디자인합니까? 아니지. 하나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하나 결정되면 언제 다음 주 결정하고. 수요일 정도 예. 이제 결정해서 오픈을 이름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그 디자인을 아주 유명한 사람 3명이 우리 당의 그 이제 새로 만든 당명을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전 국민이 그 디자인 3개 A, B, C 안 중에서 이제 이름도 까는 거예요. 누가 이걸 디자인한 거다.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되면. 예.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오늘 다 오케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려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내용을 감안해서 안을 결정하면 15일 정도는 제가 한번 큰 네. 축제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럼 공식적으로 그 새로운 당명을 쓸 수 있을 15일. 때는 언제 15일. 15일 날 1월 15일. 제가 보름업 당겼어요. 1월 15일에 공식적인 당명을 쓸 수 있을 우리 것이다. 손혜원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모든 당의 문화나 이런 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저 당의 실무자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디자인 작업, 로고 작업 또 심지어는 당명을 정하는 작업 이런 과정이 전문가들을 불러다 쓰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당에서 정말로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1급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하고는 계약 못하고 C급. 좀 C급. 2급, 3급 여기서 정해가지고 했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디자인 회사에 뭐 1급 회사에 꼭 1급 디자이너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맨 마지막 디렉터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이 일하는 게 참 기쁜 게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을로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선 코디네이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맡기거나 제가 이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저만큼 이걸 정확하게 좋은 이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게 막 그 모래 속에 있는 그 반짝거리는 사금 쪼가리 같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 쓰는 방법을 알잖아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그 심사위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막 그러면서 이름을 왜 바꾸냐 내용이 안 바뀌는 이름 바꾸면 뭐하냐 막 야단치다가 예. 민준 절대로 넣지 마라 이러다가 나중에 전부 다 동화돼가지고 되게 네. 감동들 하시고 나가시면서 그 한 분이 심사위원장님이 저보고 일주일도 못 입고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즐기고 있네 손 대표 이러더라고. 네.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복귀하니까 더 신나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나 우리 진짜에서 얘기한 적 있나 제가 이 새정치민주당 들어간다니까 네, 정청래 얘기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예. 근데 얘기했어. 저는 제가 왔을 때 정청래 의원 안 계셨는데 복귀하고 나서 이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요새는 정청래 의원이 너무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호위무사 해줘서. 뭐 진성준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 가니까 진성준 의원은 그러긴 너무 잘생겼어. 네. 말로는 대변인으로는 기가 막힌데 그 옆에 서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이 돼. 나는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집회는 안 나갔거든요. 네. 근데 팩트 TV를 봤어요. 계속 정청래 의원만 비춰주는 거야. 근데 유민이 아빠랑 둘이서 같이 네, 네. 끝까지 같이 서 있으면 같이 서 있고 같이 앉아 있고 이러면서 있는데 그 아주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민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참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의원님의 그 얼굴이나 존재가 그 자리에서 같이 빛날 때가 없어요. 늘 밖에 계세요. 시위 현장 전문 최고위원이야? 아니 근데 안행이 간사니까. 네. 더 그리고 다음에 또 집회가 있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10명은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파란 목도리 두르고 여름에 파란 티셔츠 입고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꼭 같이 나갈 거예요. 유민 아빠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제가 좀 보탤게요. 예. 유민 아빠가 46일 단식했잖아요. 저는 절반 했고 예.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서로 뭐그 둘이 술도 먹고 또 예.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유민 아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했는데 너무 국민적 관심사를 덜 받았다. 네. 저는 이제 하루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가주고 네. 좀 이렇게 당 지도부도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번에 유민 아빠도 그러더라고요. 청문회가 관심은 못 받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허위 발표를 하거든요. 잠수사 500명을 투입했다. 근데 잠수사 500명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명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입하는 것은 잠수하는 거하고 다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국민 사기죠.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해경에서 단 한 명의 잠수사 해경 소속 단 한 명의 잠수사도 선체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네. 다 민간 잠수사였어요. 네. 근데 그 민간 잠수사가 제가 또 덮어씌우게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물론 무죄가 이번에 났지만 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퇴선 명령을 했다. 이거는 없었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퇴선 명령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그 상부 지시자 이름까지 까졌어요 이번에. 네. 목포 해양경찰서장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드러났는데 제가 가서 좀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조사특위위원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10분, 7분 막 이렇잖아요. 네. 거기는 막 혼자 30분, 40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계속 묻고 대답하기를 하니까 진실이 드러나겠네요. 진실이 드러나고 그 우리는 질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습니다. 답변 포함 7분. 우리는이라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 답변 포함 7분. 그거 갖고 뭘 밝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슬로건만 얘기해야 돼. 슬로건만. 네. 디테일 못 들어가. 그래서 저는 같은 사안 가지고 3번, 4번씩 질문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명 얘기하다가 이까지 흘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는 네. 그래서 15일 날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날 거예요. 그때 할 거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냥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 비범이 있는 그런 이름이 될 거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이번 총선이나 각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각각 개인을 알리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제가 좋다고 한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생각이 매우 들죠? 농후해요. 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당명 또 새로운 디자인 로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 셀프 디스 시간은 최성 총무본부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최성 의원님, 저 이제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니, 가능한데요. 근데 얘기가 된 게 아닌데. 아 그냥 우리 이거 아주 간단하게 즐겁게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본인의 약점 좀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보통 때 평상시 얘기 안 했던 거. 뭐 난 이런 게 정말 문제야. 뭐 이런 거. 예. 너무 약점이 많죠, 제가. 그러니까 1번. 오래된 건데요. 네. 버전이. 음. 거짓말을 못하고요. 그 약점이에요? 그거 거짓말 못하는 거 정치가는 약점이죠. 그래요. 뭐, 예. 거짓말-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진짜? 예. 그래서 들통이 또 빨리 나죠. 거짓말해서 뭐 그래서 거짓말 못해서 손해 본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손 위원장님 뭐, 보기보다는 연로해 보이신다.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연로해 보이신다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근데 뭐 예를 이유가 들어서 적절치 손 않네요. 위원장님 이렇게 뭐 연령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러면 얼굴이 빠르게져요, 제가. 이거 뭐니 이거? 그래 이거 비유가 진짜 비유가 딱 맞는데요, 뭐. 기가 막힌데? 그래 그는 뭐 사실이 아니고 2번 다른 두 번째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단점은 역시 뭐 저는 뭐 평생 이렇게 누구에게 제 문제를 상담해 본 적이 없어서 혼자 너무 화두를 잡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집요한 거죠, 인간이. 내가 해결해 보겠다. 예, 뭐 그런 걸 옛날에 어느 스님이 제가 정말로 한번 이렇게 제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고 싶은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그때 국회의원 되기 전이에요. 근데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최 회장 이러셨거든요. 스님이. 근데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스님 그랬더니 최 회장 왜 이래? 최 회장답지 않게.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더 못하셨겠네. 예, 그래서 제 얘기를 또 제 이렇게 뭐 인간적인 고민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누구한테 잘 얘기하지 못해서 오래 가요. 그게 뭐 이렇게 화두가 하나 생기면. 예, 그런 게 있죠.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화두 혹시 있습니까? 그거 아시면서 뭐 혼자 막 고민하다가 불출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확 던지신 거라구나. 그러면 별 생각 안 하시고. 아니 진짜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최재성 본부장님, 네. 저 정청래인데요. 아니 정채구님. 그 전날까지 나랑 차 마시면서 있었는데 이 얘기를 내색을 안 했어요. 불출마. 정말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깜짝 놀랐어. 사고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음. 진지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채권님도. 아니 나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죠? 뭐라 그랬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 얘기했더니 그거요. 그냥 그러고 말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요. 예.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는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불출마를 해버렸어. 예. 근데 정채권님도 별로 진지한 이렇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 진짜 엄청 진지해요. 엄진아야? 네. 제가 진산중학교 진중 출신이에요. 저 라임 타지 마세요. 우리 최 의원님은 겉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매사에 단호하고 네. 이번에 보였던 그런 단호함. 그리고 또 외모도 그렇게 싸움 잘할 것 같아. 완전 육체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축구 제일 잘한대요. 그렇죠. 진짜요? 네. 네. 운동하시는 몸이라. 탱크지, 이렇게. 탱크. 그렇구나. 소장장님 안 믿으시네. 아니 제가 어제
그 축구 대표 선수였던 김강남 감독 있죠? 몰라. 예.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최재성 의원 얘기했더니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축구 잘한다고. 네. 네. 제가 김강남 옛날에 쌍둥이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예, 예. 김성남, 김강남. 아.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에 감독하셨던 김정남 선생님의 또 동생이고요. 네, 친동생. 형제가 다 축구 국가대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형제분들한테 밥을 많이 샀어요.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어쨌든 그 방금 농담식으로 그 고민 다들 내가 뭘 갖고 고민하는지 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다가 취소하셨어요? 네네. 그것도 그 고민과 관련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뭐 취소했는데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오늘 상황이 또 이렇게 많이 복잡했잖아요. 네. 뭐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저는 뭐 초지일관 사실 이게 봉합하고 타협해서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도 오랜 동안 야당의 이 질곡과 같은 그 무엇이 있거든요. 국민들도 답답하고 지지자도 답답하고 국회의원들도 답답한 그 이 반복되는 무엇이 있는데 이걸 이번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봉합해서 또 가고자 하니까 만년 2등하고 맨날 욕먹으면서 국민들이 봐줘서 그냥 제1야당이나 하고 이런 것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꺼내낼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좀 복잡해져서 오늘 상황이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그랬습니다. 참으신 거군요. 저 잘 참아요, 제가. 뭔가 오늘 센 게 하나 나오는 아니, 거였는데 참으셨구나. 그럼요. 정청래 최고님이 정말 이렇게 정의롭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 빈도수만큼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저는 빈도수는 작고. 뭐, 오늘도 오후에 저 있잖아요. 네. 강릉 갔다 오다가 계속 트위터 날리면서 왔어요. 아유. 완전 제압하고 왔다고 진압하고 왔다고 아주 그냥 머리에 뚜껑이 열려갖고 들어오시던데요. 근데 트위터가 불쌍해요. 정청래 최고님. 어떨 때는 날리고 어떨 땐 트위터 때리고 전화도 불쌍해. 어떨 땐 전화 날리고 어떨 땐 전화 때린다 그러고. 약간 오늘 정최고님 트위터 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근래 트윗 중에 정말 아주 압축적이고 뭐 하여튼 최근의 트윗 중에 백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다 날리시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럴 때 부끄럽습니다.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아니 약간 좀 그래. 정태곤님. 네. 정말 오늘 놀랬습니다. 그렇지. 트윗 보고. 네.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준 느낌입니까 혹시? 그럼. 저는 그렇게 표현 못하겠어요. 첫 번째 트윗은 그 짧은 문장에 당내 상황을 다 녹여서 그걸 이제 글로는 촌철살인이고요. 달리 얘기하면 일도 양단 같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져주는 그거는 정말 저도 이런 말에 제가 별로 거품이 없는 사람인데 저거는 거의 예술적 경지에 올라가는 이거부터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아주 흐뭇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부끄럽지 과도한 칭찬을 들으니까 정청래 의원님 사실 최재성 의원한테 이 말 들으려고 최재성 의원 섭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장은 유리하지 않으나 정말 관점은 너무 명확한 관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금거내는 것이 너무 훌륭했어요. 네, 네, 네. 우리 최재성 본부장님, 저는 실무자 때부터 누구세요? 진성준입니다. 왜 목소리가
같아요. 저 실무자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일하고 아,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언제나 우리 최재성 본부장님이 바위 같은 분이에요. 아, 진짜요? 예, 느낌이 이를테면 굉장히 차돌같이 바위같이 단단해가지고 어지간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 또 그래요? 저런 이렇게 고민 같은 거 털어놓지 못했다 이러는데 제 이번에 같이 호위무사 노릇을 하면서 우리 최재성 본부장이 외로웠구나. 진짜요? 외로웠구나. 고독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네네네. 예? 네. 예,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싸나운 얘기들을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쏟아냈을 때 최재성 본부장이 제 어깨를 탁 잡으면서 같이 있어줘서 정말 든든했다 이런 말씀 탁 잘하고 하셨거든요. 울겠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뭐 울겠는데 아까 정청래군도 눈물이 글썽글썽했어. 이거 우는 건 정청래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참 외로웠구나. 그런데 그런 외로움이 최재성 본부장만이 아니고 네. 문재인 대표도 외로웠을 것이다. 외롭다 그러셨어요. 그렇겠죠. 예. 예. 무지하게 고독했을 것이다. 제가 공개적으로 최재성 의원님 네. 내가 공개적으로 최재성 의원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언제 그랬잖아요 저한테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 따로따로 한 얘기를 여기서 다. 근데 나는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야비한 사람 된 것 같아. 진 의원님한테 얘기한 거하고, 정책원님한테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다 합쳐놓으면 아무나한테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왜 저한테는 안 하세요? 아니, 손혜원 위원장님은 정말 너무 연로해 보이셔서 제가 미치겠어. 이렇게 사람을 죽이래 진짜. 말씀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나도 최재성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10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1, 2년 요때 이제 어떻게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이제 일을 해보는 건데 저도 굉장히 기쁨입니다. 사랑을 느꼈군요. 네. 우리 이 방송이 올라가면 그 댓글란에 경배하라 최재성 이렇게 막 올라가지 그런 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정책원님, 네. 진 의원님, 예. 손 위원장님, 네. 그래봤자 달랑 넷이야. 넷이야. 우리 넷이야? 아 진짜 그러네. 외롭죠. 예. 넷이 아유 진짜 문 대표님이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힘은 안 드는데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문 대표님도 그렇고 뭐 진성준 옆에 계신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우리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외롭겠지만 또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밀어준 지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좀 보시고 네.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고 가시면 되지 뭐. 최근에 이모키 정책위 의장이 결합했기 때문에 곧 5이 될 수 있어요. 그분 무섭더라. 그래도 이목주 선배님은 예. 뭐 최근에 인적 정책위의장 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네네. 수업료도 좀 내시고 또 많은 또 이 연말을 하셔야죠. 네. 연배이시지만 아 제가 여쭤볼 거 있었는데. 저요? 네네. 그 저기 예. 이모키 그 정책위원장님 방에 있던 그림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 예. 네, 그 그림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갖다가 대여해서 걸어놔도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총무본부장님이시잖아요. 아 제가요? 예. 아, 그건 거셔도 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 진짜가 나타났다도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 시절에 걸렸던 네네네. 제가 의장실에 있던 좀- 그림들 네네. 그거는 최재천 의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 아니고 임대. 임대? 아, 임대하고 있던 거래요? 다른데 화랑 통해서 이제 아, 빌려왔던 거라고 빌려왔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아니 거기 아무 있다 없으니까 좀 심심해서 그렇죠. 제가 또 예. 쌓아놓은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제 거 갖다 좀 걸어놔도 나중에 뭐 이거 네가 준 거 아니냐 이러시지만 않으면 제가 갖다 걸어놓을게요. 괜찮겠죠? 아 그것도 저한테 그때 총무본부장 결제가 필요합니까? 네. 나중에 안 줄까 봐. 그건 정책위 의장이 오케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달랑 넷인데 마음껏 하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항상 든든해요. 본부장님 그렇지. 뵈면은 예. 항상 든든해요. 아, 이분이 옆에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성준 의원님도 참 든든했지만 참 본부장님이 든든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진짜가 나타났다. 그 이 작가님 얼굴 올려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올려주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경배하라. 밤 늦었는데 이렇게 또 그냥 말씀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옆에 있고 또 국민들이 있으니까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트 구 한번 외칩시다. 힘내라 최재성. 힘내라 최재성. 하여튼 잘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일찍 나오세요들. 네. 예. 진짜가 나타나 네, 이번에는 당내 여론조사 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을 때는 뭐 5% 지지율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탈당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빨리 꾸리려고 결심한 것도 아마 그런 그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심을 빨리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당내 여론조사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 당의 지난주 당 지지율은 19.1%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최근 조사 이번 주 지난 주말 조사에서는 23.8%. 4% 정도 올랐네요. 예, 오히려.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사 결과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에 이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는 조사도 나오고 또 입당 러시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흔들림이 없다. 이거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은 몇 프로 나왔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은 11.7%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도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새롭게 등장한 지금 거죠. 두 자릿수로 올라온 거는 네. 호남이죠.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네. 새정치는 오히려 올라갔는데 네, 네. 어디서 이분들이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아하. 올라온 건데 무당층이 지난주 조사에서는 30.6%였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17.1%. 무당층이 그러면 안철수 신당으로 많이 그러니까 갔다. 13%가 줄었기 때문에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안철수 신당으로 갔고 그중에 또 일부는 우리 당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무당층 네. 또 하나는 새누리당 약 지지층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골수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조금 지지하는 이런 약 지지층들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구조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한 것이다. 그렇죠. 오늘요. 제가 오늘 인터넷 극우 매체에서 조선일보를 깠어요. 뭘 가지고 공격했냐면 극우 매체 조선일보를 안철수 띄워주기가 너무 심하다. 네. 네. 두고 볼 수가 없다. 실제로 그런가? 네, 실제로. 실제로 지금 종편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열 이간책을 쓰고 있는 네, 거죠. 네. 소위 그렇습니다. 말하는 조중동에서 네. 그거에 대한 법을로 저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다.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서로 합칠 가능성이 없어. 네.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또 공격할 겁니다. 네. 왜? 새누리당 지지층을 잠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신당 설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8%가 빠졌다는 여의도 연구소의 네.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뭐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의 확장을 저지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것을 자기 이 탈당의 변으로 삼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정치적 지향은 이를테면 선명한 야당에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은 야당 지지자가 아니라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가 아니라 새누리당 약 지지층이나 호남의 무당층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 야당으로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분열해서 탈당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유일하게 아마 YS당, DJ당일 겁니다. 네. 그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신당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네. 묘한 당이에요. 묘당. 저는 묘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총선이 막 임박해 있지 않았으니까 시선을 집중하지만 총선 전에 들어가면 진영 싸움이 돼요. 네.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묘한 당, 묘당은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또 이룰 것이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우리 당 정강 정책을 다 바꾸치기 하려고 그랬어요. 광주 정신, 6월 항쟁 정신, 4.19 혁명 정신 이거를 다 빼려고 그랬어요. 네. 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 전문이거든요. 네. 그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박지원 대표조차도 논쟁을 피하려고 이런 가치를 뺏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김동철 의원은 이게 새 정치냐 하고 네. 발끈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를 기반으로 한 광주의 한을 풀어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가는 것은 금방 전문용어로 뽀록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한 다음에 한 번도 본인의 구질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투수로 왔다는데 공을 던진 적이 없어요. 네. 자, 대통령 대선 부정 선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세월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메르스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해보겠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뛰어들었어요. 나라 정보 지키기. 근데 가장 무력하게 아무 성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한 번도 공격하거나 비판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야당 의원. 야당 의원으로서. 네. 저는 박근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빛나는 무슨 의정활동이나 입법 발의한 건수라든가 이게 통과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이것을 대중들이 금방 간파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저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정청래 의원님 말을 종합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신당은 그 적극적 지지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 지지층이 없다 보면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1대 싸움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반이 취약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때도요. 사실은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구질을 한 번도 못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떠 있는 지지층은 있었지만 실제로 지지율을 버팅겨주는 강고한 지지층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이 당 안에 있었을 때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부를 비판하는 게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탈당하고 나서는 스탠스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탈당하고 나서니까 내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종편이나 어떤 보수신문에서 떠드는 거는 호남의 지지율이거든요. 네. 안철수 신당 호남이 이렇게 높다 이러면서 막 일부러 띄우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바로 그런 우리 당의 지지율의 현황 또 네.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실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주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당이 했던 조사로만 보면 호남 제주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39.2%의 지지율 이번 주 조사가. 근데 안철수 의원 신당은 15.9%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들락날락하는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샘플 수가 너무 적어요. 전국 조사를 한 가운데 네. 거기에서 호남 것만을 추출해서 네. 보기 때문에 한 100명 안팎. 100명 안팎이죠. 어떤 경우에는 전국 500샘플을 했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해야 80개도 안 되는 샘플을 가지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을 능가했네 어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호남 지지를 하려면 호남을 1000샘플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하면서 80명, 100명 가지고
그거는 뭐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러 보도를 해요. 일부러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번에 지금 좀 계속 그랬죠. 그래왔죠. 갤럽이 그랬죠. 갤럽이 문재인 안철수를 비교하면서 안철수가 능가했다 뭐 이런 일을 막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악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그 유의미한 표본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호남에서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앞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또 예언을 할게요. 언제 조사할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예.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 이걸 내가 맞추면 되잖아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춰볼까요? 예. 네.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35대 17 정도 나올 겁니다. 35대 17. 겨울이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떠올인데도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또 방금 소개해 준 거 진성준이 네. 소개해 준 거 15%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호남에 계시는 분들은 뭐 문재인 대표한테 실망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은 안철수냐 문재인냐가 아니고 예. 누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느냐 마지막엔 그쪽 싸움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참 역술인으로서 저도 사실 여론조사 분석가잖아요. 제가 왜요? 또 뭐 참 분석가입니까? 네, 참 이 시대에? 네, 그럼요. 근데 리얼미터에서 오늘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안철수 대표 대선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문재인을 능가했어요. 지금 오늘자는 능가했는데 그게 이제 트위터로 보면 버즈량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지금. 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 그래서 노출 효과가 주목 효과가 잠시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예리한 과학적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역술인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 대해서는 이 그거하고 정도까지는 뭔 아닐 상관 것이다. 있어? 그거하고 제가 호남에서의 이상한데? 당 이게 지지율하고 어디서 뭔 한 게, 상관 어디서 있어? 한 게 리얼미터. 그렇다는 지금 거예요? 리얼미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재미로 하여튼 보는. 다음 주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요. 좀 시간이 오늘자로 조사한 거는 한 35대 17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저는 좀 시간이 안철수가 지나야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 한 32, 3, 안철수 신당 한 20% 가까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이런 일종의 거품이 꺼지고 그렇죠. 주목 효과가 빠진 다음에야 비로소 제 지지율이 나온다. 거품은 반드시 빠질 거라고 지금 봅니다. 버블 타임이고 예. 이것이 한 열흘 2주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이 쫙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수가 잘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저는 호남 분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전략적 투표를 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저는 결국은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뭐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에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호들갑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지금 혼내주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예.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철수 신당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독자적인 지지율을 형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하니까 이거 둘을 합하면 새누리당을 훨씬 능가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니까 야권 지지층의 확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야권 지지층의 확장이 실제 선거 결과로 연결되려면 둘이 합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위로 하든 통합을 은메달 하든. 10개 따도 금메달 하나 따면 순위가 1등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은메달 금메달 있잖아요. 예. 이거 여러 개 따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죠. 총선에서는 금메달 개수만 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연합은 그 연대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겠죠. 그때 가서 연대한다고 그러면 그 당으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때 다시 가서 합쳐질 텐데. 그 안철수 그쪽에 참여하는 네. 그 관계를 토론했는데 저 무슨 교수가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시간이 되면 네. 연대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총선에 임박할수록 우리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라라고 하는 요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뿌리로 하는 신당들, 야권 신당들이 모두 5개입니다.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김민석 민주당까지. 근데 이번에 교통정리 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네. 신당이 확실하게 보여준 건 있어요. 하나 죽였어. 천정배 신당. 어. 네. 그건 천정배 확실하게 없어졌죠. 그냥 보냈어.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뭐 안철수 신당이 뜨니까 의미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죠.
근데 왜 합하지 않았을까 두 분은? 아니 그건 앞으로 또 아니, 지켜봐야죠. 앞으로 봐야 돼요. 합칠 수도 있죠. 네, 앞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합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역으로.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곧바로 천정배 의원이 야권의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 재밌는 것 같아. 정치 재밌어요. 그래서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분들은 정의당하고 연대는 좋은데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가신 분들하고 연대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우리 칼날을 보여줘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찍게끔 야권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아주 선명한 개혁적인 우리 지지층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고 나서는 어떠한 대의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997년 DJ가 JP랑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근데 결국 정권 교체를 해놓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용서됐어요. 이기고 나면 용서가 됩니다. 이기고 나면 그것이 승리가 곧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문 대표님. 근데 YS는 왜 용서를 안 했어요? 누가요? 3당 합당했다고? 아 그거는 진영을 넘어간 거니까. 자기가 끌어온 게 아니고. 그건 넘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DJ는 네. 끌어왔고. 그럼요. 네. 네. 그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 대표님도 과정을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물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고난하고 험난할지라도 나는 원칙을 지키고 가겠다.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 좀 박수를 쳐주시고 네. 어쨌든 네. 마지막 순간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문 대표께서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승리를 위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치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루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략을 잘 세우겠죠 뭐. 아니면 저 전략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짝 20%에 잘못되면 떨고 있는 분을 무슨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전략 파트에서 져야 돼. 져야죠. 네. 정계 조퇴할 생각하고 있어요. 조퇴. 예. 은퇴가 아니잖아. 예. 조퇴.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건 조퇴잖아. 네. 근데 그럼 최재성 본부장님 같은 분은 이제 저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끝나면 그냥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에서 할 일이 당직을 많죠. 하면 네. 계속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내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본부장 같은 것도 국회의원 아니고도 계속 할 수 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떨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음. 또 당직을 많이 맡아요. 그리고 다음 또 선거도 있고. 그리고 그래야 선거 대책위원회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로 총선은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거고 중앙당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당직을 맡아가지고 지역구 활동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선대위 같은 것들이 꾸려지게 되면 이를테면 원외 인사들이 맡아서 전담하는 것이 좋죠. 진성준 의원 당직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솔직히 나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 예.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거의 매일 열리는데요. 네. 이제 막 선거 임박하면 네. 나는 근데 여기서 선거운동 어떻게 해? 가깝잖아요. 가깝긴 하죠. 근데 좀 걱정돼 개인적으로. 아니 최고위원회가 매일 안 열리죠. 괜히 그럴 이를테면 것 같은데. 한참 저 막 후보자들 인준하고 승인할 때 아니 거의 매일 한다고. 그때 그러는데? 필요하죠. 거의 매일 근데 한대요. 이번에는 공천 프로세스가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네. 뭐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때는 선대위 중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성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면은 원내 인사라는 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야. 예. 나처럼 이제 대중적 스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원 유세를 요청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진성준 의원도. 앞에 거 빼면 좋을 저야 텐데. 무슨 지원이 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와주시라는 요구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역의 선거 상황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아니 여유가 없이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야지. 이걸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있잖아요. 예. 나 경선 사무실 여니까 꼭 와주세요. 이런 부탁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해야지 나중에 뭐 저기 대통령을 그건 바라보는 분이. 저같이 인기 없는 사람들한테도 요구는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요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인기가 아니라. 아, 그런가? 아니 예. 근데 많이 들어와 지금. 예. 근데 그러시겠죠. 선거 때 있잖아. 우리도 해보면 예. 누가 최고위원이나 누가 좀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존재감이 있으니까 근데 부르는 거지. 부르는데 안 간다 그러면 또 그 서운할 거 아니야. 그렇죠. 갈 수 근데 나는 있으면 내 선거도 가세요. 중요하잖아. 예. 갈 수 있으면 근데 가세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 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지금. 당에서 그런 판단을 해드릴 겁니다. 당에서. 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무명의 정치인이었으니까 뭐 지원 요청 같은 거 안 했겠지만 지금은 판단해서 네. 선거 상황이 넉넉하다. 그럼 지원해 주시라.
이런 요구도 하고 할게 될 겁니다. 당에서 한번 해보고 아 그럼 다 하죠. 여론조사도 해보고 예, 예. 아, 정청래 의원 지역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진성준 지역으로 가서 하루 종일 좀 도와주시라. 돌아다녀라. 그렇죠. 이렇게. 자기들 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신 방송. 진성준 의원 강서구는 내가 오라면 무조건 갈게. 오케이 가깝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또 있잖아. 예. 아, 동네 아줌마들하고 잘 이렇게 막 해. 이러면. 오케이. 우리 그게 안 되거든. 나 그거 너무 잘 돼. 그거. 알았어요. 좋아, 알았어요. 좋아. 네. 아주 나 우리 청취자들 소외감 느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네. 미남 정치인 필요하다면 제가 갈게요. 절대 안 부를 것 같아. 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1시간씩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내 상황 이야기, 여기 아니면 못 듣는 이야기 했습니다. 뭐 김한길 의원 얘기도 했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서 꼭 얘기해달라고 했던 게 손학규 의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손학규 의원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지금 처갓집 동네에 가 있습니다. 강진? 네. 아, 네. 그래요? 강진은 가수 있지 않습니까? 땡벌. 아, 땡벌. 아 그래요? 땡벌을 부른 가수 이름이 강진이에요. 네. 난 남진밖에 몰랐어. 그리고 내 후배 중에 강진애라는 그 후배도 또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손학규 의원 얘기 한번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나도록 하죠. 네. 오늘 방송 뭐 어땠는지 하고 뭐 또 우리 저 호위무사님은 또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아니 뭐 특별한 소회가 있을 수는 없는데 당에 이런 분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진압하고 제 페이스대로 뚜벅뚜벅 밀고 가면 승리가 보일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안에서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기어이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 국민의 희망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더 문재인 대표께서 그 소신 있게 더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안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조금 더 가깝게 스킨십 네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아까 울 뻔했지. 아니요. 언제? 아, 왜 아까 최재성 최재성 얘기할 때? 뭔가 촉촉했었어. 뭔가 듣기 조금 있다가 얘 울겠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생긴 그치, 울 사람들이 뻔했지. 세게 생긴 사람들이 다 여려. 열이 아니 속으로는 속으로는 네, 또 정청래 의원도 지금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하지. 외로운 늑대야 지금. 신나긴 한데 좀 네. 훅 불면 날아가. 자, 우리 외로운 늑대님. 네. 그 오늘 방송 뭐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한 정청래 마지막 멘트.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 요즘. 그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그래.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말이지만 속으로 화장실에서 웃을 때도 많아요. 네.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요 지금 저는. 그리고 진짜 생각 많이 나요. 2002년 후단협 사태. 네. 너무 생생하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일반 국민이었고 네. 그리고 노사모 하나의 일개 회원으로서 네. 지켜봤다면 지금은 좀 더 책임감을 느끼죠. 이걸 좀 더 빨리 수습하고 지지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심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긴 한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당연히 국민이 이기고 당원과 국회의원이 싸우면 당원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의 힘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선거 국면에서. 그래서 굳건하게 믿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지지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13년 전에 후단협. 근데 결국은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데자뷰를 느끼는 것 같으신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뭐 정청래 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지지자도 다 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굿바이.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기 저거 뭐지? 산타 모자 쓰고 진행해야 된다는 제안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 됐다 그래 크리스마스 아이. 특집으로. 마지막 제가 진짜 방송이었어요. 한마디 끝났지만 안 끝나고 이어지는 거 한마디만 네. 할게요. 그 로버트
로버트 발음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오늘 굉장히 로버트까지만 해요 그러면. 에? 로버트까지만 해. 마지막 발언 기대했습니다만 기대 미치지 못해서 편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